곰탕이나 끓여라 무시하던 남편 알고 보니 내연녀에게 15억 털린 호구였다. 제1화 하얀 눈 위에 떨어진 추악한 진실. 여러분, 인생 참 덧없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건가 봅니다. 저는 오늘 25년 차 아내라는 명찰을 떼고 저 악마들의 목줄을 죄기로 했습니다. 제 남편 남들이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입을 모으던 사람이었어요. 중견기업 이사까지 올라가느라 밤낮 없이 뛰는 남편을 위해 저는 제 청춘 다 바쳐 내조했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는 줄도 모르고 시부모님 병수발 다 들고 자식들 뒷바라지에서 번듯하게 키워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대전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1박 2일로 출장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보, 요즘 날씨가 너무 춥네. 길 미끄러운데 조심해서 다녀와요. 보온병에 쌍화차 타놨으니까 운전하면서 마셔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당신밖에 없어. 다녀와서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인자하게 웃더군요. 그 웃음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밤이 깊어지는데 밖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전 쪽은 더 심하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일이 많이 바쁜가 보다 하며 스스로를 달랬죠. 새벽 1시, 거실 불을 끄려는데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제주공항이 폭설로 마비가 되어 수천 명의 발이 묶였다는 내용이었죠. 화면에는 공항 로비에서 항의하는 사람들, 담요를 뒤집어 쓰고 대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심장이 발밑까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면 구석, 화려한 밍크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서 있는 한 남자. 그 남자 누가 봐도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 비명 소리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카메라가 현장 분위기를 전하느라 그들을 스쳐 지나가는데 남편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는 아주 다정하게 여자의 귀에 속삭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대전 출장을 갔다던 내 남편이 비행기가 결항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 제주도 공항 한복판에서 내 연녀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데 이건 단순히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25년 세월을 통째로 부정당한 여자의 무시무시한 살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대신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즉시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절대 건드리지 않던 남편의 개인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켰죠. 비밀번호요? 남편은 참 치밀한 사람인 척했지만 의외로 허술했습니다. 내 연녀와 처음 만난 날인지 아니면 그 여자의 생일인지 모를 숫자로 잠겨 있더군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열린 메신저 화면은 차마 입에 담기도 더러운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자기야. 이번 제주도 여행 가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오빠 부인이 눈치채면 어떡해? 그 여편네. 봄탕이나 끓여놓고 기다릴 줄밖에 모르는 곰 같은 여자야. 걱정 마. 곰 같은 여자. 제가 그 인간을 위해 25년을 곰처럼 미련하게 살긴 했나 봅니다. 하지만 곰이 화가 나면 사람을 찢어 발긴다는 걸 그 인간은 몰랐나 보네요. 저는 침착하게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제 메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블랙박스 칩을 미리 바꿔치기해 두었죠. 그때 남편이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전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고생한 척 온 남편을 뒤로 한 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제주도 폭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유, 여보, 나왔어. 대전에 눈이 얼마나 오는지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차가 밀려서 겨우 왔어. 남편은 뻔뻔하게 제 어깨를 주무르며 다가왔습니다. 그 몸에서 풍기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 코를 찔러서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아주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 여보, 고생 많았겠네.
그런데 대전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내가 뉴스 보니까 대전은 맑던데. 대신 제주도가 폭설이라 난리라더라고요.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찰나의 정적. 하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대답하더군요. 아, 그래? 내가 있던 곳은 국지성 호우처럼 눈이 막 쏟아졌어. 당신 걱정할까봐 말 안 했지. 저는 일어서서 남편의 코트깃을 정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서늘하게 속삭였죠. 여보, 근데 당신 코트에 묻은 이 긴 갈색 머리카락. 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신 구두 밑창에 박힌 이 모래. 대전엔 바다가 없는데 이건 꼭 제주도 삼양해변 모래 같네. 남편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주머니에서 그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자, 당신이 제주도에서 찍은 그 예쁜 사진들, 시댁 단톡방이랑 당신 회사 게시판에 내가 직접 올려줄까? 아니면 당신이 지금 여기서 나한테 무릎 꿇고 빌래? 남편이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이게 어디서 사람 뒷조사를 해?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죠.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한 봉투를 남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상상도 못할 어떤 서류가 들어있었거든요. 당신 이게 뭔지 잘 봐. 당신이 그 여자랑 호텔방에서 샴페인 터뜨릴 때 나는 당신 인생 터뜨릴 준비 다 끝냈으니까. 서류를 확인한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건 내가 이걸 어떻게? 과연 그 서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여자의 복수는 이제 어떤 시작을 알리게 될까요? 다음 2화에서 계속됩니다.